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뉴스가 있었죠. 이 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지난 21일부터 이 국내에서도 쓸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애플페이는 삼성 스마트폰의 삼성페이처럼 결제할 때 이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에만 갖다만 대면 실물 카드가 없이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다만 현재는 현대카드만 애플페이의 결제 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또 삼성페이와 달리 애플페이는 이 NFC 단말기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단말기를 갖춘 주요 편의점이나 일부 백화점에서는 이 애플페이를 쓸 수 있는데 전국 상점 대부분이 NFC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용은 한정적입니다. 그럼에도 서비스 첫날에 등록된 카드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이 애플페이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애플페이 상륙으로 국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많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업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이 토종 간편 결제 서비스죠.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이 손을 잡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삼성페이의 오프라인 결제와 네이버페이의 온라인 결제를 서로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카카오페이도 서비스 연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을 현재는 삼성 갤럭시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애플페이의 도입으로 삼성 스마트폰이 아이폰에게 점유율을 일정 부분 내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애플페이의 결제 수단이나 사용 가능 매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카드 들고 다니는데 이제 곧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정부가 5년간 90조 원을 투입해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보다 4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입니다. 이 세부 내용을 보면요. 감축하는 총량은 앞서 2021년에 발표된 목표치인 40%가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이 부문별 비중이 바뀌었습니다.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기존의 14.5%에서 11.4%로 오히려 완화가 됐고요. 네. 이 산업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기존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이 에너지 전환 부분 목표는 기존 44.4%에서 45.9%로 강화가 됐습니다. 이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21.6%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본 계획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다음 달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자,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지만 환경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단체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 24개 환경단체가 이번 발표가 무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이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줄인 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이 산업계인데 산업계 감축 목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 3D 프린터로 만든 우주 로켓이죠. 이 렐러티비티 스페이스의 테란1이 세계 최초로 발사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 로켓은 현지 시각 22일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됐고요. 1단 엔진까지 작동을 해서 분리에 성공했는데 2단 엔진이 짧게 점화된 후 꺼졌습니다. 결국에 목표 고도였던 200km에는 다다르지 못했고요. 대서양으로 추락을 해서 절반의 성공으로만 기록됐습니다. 예. 이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목표 고도에 도달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이 로켓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높아지는 이른바 맥스 Q 지점의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이 원하던 목표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게 계속 발사가 연기돼서 저희도 굉장히 기다렸던 소식인데요. 비록 절반의 성공이지만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제작이 돼서 이 발사만큼은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로켓은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이 3D 프린터로 만든 건데요. 네. 부품 수를 기존 로켓의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고 또 제작 기간도 60일 이내로 단축을 했습니다. 또 회사 측은 비용도 기존의 재활용 로켓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낮췄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번 로켓에는 로켓 연료로는 처음으로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가 적용이 됐는데요. 네. 이 LNG는 일상에서도 흔히 쓰이는 연료죠. 이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나 운송도 쉽습니다. 이번 발사 시도를 계기로 이 3D 프린팅을 통한 로켓 대량 생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이 최근에 화두인데 앞으로 업계 표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도 3D 프린팅 로켓을 개발 중이잖아요. 네,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미국에서 인공 눈물을 사용한 뒤에 시력을 잃거나 또 심하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미 CDC는 특정 인공 눈물을 쓴 뒤에 68명이 항생제 내성 녹농균에 감염이 됐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고 또 8명이 시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다른 4명은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른 부분으로 전이 되거나 이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자들이 사용한 제품은 모두 10종류가 넘었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보고된 제품이 인도제약사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의 에즈리케어 인공눈물과 이 델산 파마 인공눈물이었습니다. 이 해당 제품들은 지난 2월에 이미 항생제 내성 녹농균 감염이 의심이 돼서 미국 당국이 사용을 중지를 하라고 권고했던 제품입니다. 네. 이 FDA는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해서 회수와 또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고요. CDC는 이 제품을 분석해서 감염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도 이후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안 팔리고 있는, 팔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이 국내에는 글로벌 파마에서 만든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은 아마존이나 이베이와 같은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국내 소비자들도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 CDC는 이 해당 제품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의사와 다시 얘기를 해서 다른 제품을 처방받아야 한다고 당부를 했는데요. 예. 이 해당 제품의 이 부작용 증상이 눈 통증, 시력 변화, 가려움, 충혈, 불편감 등입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 악화가 되거나 72시간 이상 이어진다면 병원을 꼭 방문해야 한다고 또 현지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이 국내 소비자 가운데서도 혹시나 해당 제품을 이제 가지고 있거나 쓰고 있다면은 사용을 즉시 멈추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의약품을 좀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써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첫 민간 로켓이죠. 한비 TLV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지난해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 우리나라도 민간이 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도약을 준비 중인데요. 네. 이 뉴스페이스의 첫 시작을 이번에 이노스페이스가 끄는 겁니다. 이 한비 TLV는 우리 시각으로 지난 20일 새벽 2시 52분에 브라질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는데요. 이 점화 이후에 106초 동안 안정적으로 연소됐고요. 4분 33초 동안 비행을 마치고 안전구역 안에 정상적으로 낙하를 했습니다. 특히 이 한비 TLV는 브라질 항공과학기술부가 개발한 관성 항법 시스템 시스나브가 실렸는데요. 이 비행 환경에서의 운용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번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한비 TLV 어떤 로켓일까요? 네, 이 한비 TLV는 1단형 시험 발사체인데요. 독자 개발한 하이브리드 엔진이 실렸습니다. 이 액체 엔진이 탑재됐던 누리호와 달리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단순해서 제작 기간이 짧고 또 추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졌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또 파라핀 연료를 사용하는데 폭발 위험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올해 안에 50kg급 위성을 500km 상공까지 올릴 수 있는 2단형 발사체 한빛 나노를 개발하고 또 내년에는 상업 발사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사이언스5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